자, 본격적으로 공대생다운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수동소자가 저항, 축전기, 그리고 유도기가 있었죠. 자, 이거 세 개는 수동소자 삼총사이기 때문에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함께 있을 때, 각각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둘 이상이 함께 있을 때는 회로가 어떤 성질을 보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수가 있겠죠. 이거 저항과 축전기, 또는 저항과 유도기, 또는 축전기와 유도기, 또는 저항, 축전기, 유도기 모두 있는 경우,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한 저항과 저항기와 축전기가 있는 이런 회로를 RC 회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항과 유도기가 있는 RL 회로, 이 두 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RC 회로. 저항과 축전기만 덜렁 있으면 뭐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전원이 있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압원을 하나 더 붙여놨어요. 그리고 가장 간단한 저항 하나, 축전기 하나, 요렇게 있는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RC 회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RL 회로입니다.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하냐? 이거를 키르호프 법칙으로 분석을 하는데, 키르호프 전압 법칙으로 이 회로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I라는 전류가 흐른다고 가정하고, 이것을 분석하면 V, 전압은 당연히 V니까 그냥 V죠. V 빼기 저항에서는 전압이 감소되죠. 에너지가 당연히 에너지가 당연히 줄기 때문에, 에너지가 사용되기 때문에 당연히 떨어지겠죠. 얼만큼 떨어지냐? 오의 법칙에 의해서 I 곱하기 R만큼 떨어지죠. 그리고 여기 이것도 당연히 수동소자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생기지는 않겠죠. 전원이 아니니까 당연히 떨어지는데, 여기서 얘 걸리는 전압만큼, 이걸 VC라고 합시다. 이만큼 떨어져서 키르호프 전압 법칙에 의하면 0이 돼야 됩니다. 자, 문제는 요거죠. 요게 문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하고 좀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이 축전기 때문에 전류가 변합니다. 시간에 따라서. 이게 직류회로면 결국은 0이 되겠죠. 근데 처음에는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전류가 변한다. 그래서 전류는 그냥 I가 아니고 시간에 대한 함수, 요걸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좋다 이거야. 그래, 이거 그래서 V 빼기 I 함수, 그러니까 I는 함수죠. 그리고 거기다 R을 곱했어요. 이까지는 이렇게 바꾸는 건 좋은데, 문제는 얘죠. 얘. 여전히 얘가 문제다. 자,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전압이 어떻게 바뀌는지만 알면 이 축전기에 요거를 없애고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축전기의 시간에 따라서 전압이 어떻게 변하냐, 이거는 이걸 가려버렸네. 잠깐만요. 여기에 나옵니다. 이게 어디냐면 5강 6페이지에 우리가 했던 겁니다. 여기 있죠. 즉,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은 Q는 VC였기 때문에 Q는 VC인데, CV인데, CV나 VC나 마찬가지니까 CV인데, 여기에, 그러니까 V가 그렇기 때문에 V는 C분의 Q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Q를 알면 V를 알 수 있어요. 근데 Q는 축전량이죠. 축전량은 여기에 들어오는 전류를 적분하면 된다 그랬죠. 적분. 그래서 C분의 1은 원래 있었으니까 C분의 1, 이 축전량 Q는 적분.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떤 시간까지 들어온 전류를 다 적분하게 되면 이게 결국 이 시간에 걸리는 전압이라는 거죠. 축전기 전압이라는 거죠. 그래,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아까 그걸 여기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끝난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끝났는데, 여기서 적분보다는 미분이 좀 더 편하면, 자, 저는 과외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과일 다 안 좋아했는데 토마토 먹을래 딸기 먹을래 하면 그나마 딸기가 낫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적분하고 미분이 있으면 그나마 미분이 낫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분 말고 미분으로 고쳐주면 전체를 미분하면 되죠. 그래서 얘도 미분하고 얘도 미분하고 또 얘는 이제 t에 대한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고 얘만 t에 대한 함수죠. 그러니까 얘만 미분하면 되죠. 그래서 걔만 미분하고 그리고 이거 미분하면 그냥 안에 것만 나오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미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게 RC 회로의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에 의해서 정리한 관계라는 것이죠. 자, 요런 관계로 한 개 정리를 했고, 그러니까 RC 회로는 요런 식의 관계가 있다. RL 회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똑같아요. 이거 그리고 여기서 또 빼지죠.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앞에 했었죠. 앞에 대해서 유도기에 걸리는 전압은 L 곱하기 DT분의 DI라 그랬죠. 그래서 요거를 그냥 여기다 집어넣으면 요게 나와서 이 상태가 됐다. 자, 이건 이미 미분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처럼 RL 회로는 요렇게 정리가 되었다는 거죠. 앞 페이지의 내용을 이어서 할 건데 조금 더 깊이 있는 설명에 앞서서 수학적인 기교 또는 트릭을 하나 알려드릴까 합니다. 뭐 제가 발견한 것은 아니고요. 옛날 뭐 전기전자공학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발견해놓은 어떻게 보면 수학적 발견인데 저는 학생 때 이 설명을 처음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아, 인간이 참 똑똑하구나. 이거 새삼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것을 배우게 되면 와, 진짜 인간이 똑똑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게 뭐냐 하면 미분연산자라는 건데요. 이 미분연산자라는 것은 많이 사용돼요. 특히 미분방정식 할 때 여러분들도 다 사용해 봤을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미분이라는 게 뉴턴하고 라이프니츠가 발명을 했죠. 거의 동시대에 발명을 했습니다. 근데 뉴턴이 뭐 똑같은 개념인데 뉴턴의 방식이 그러니까 우리는 뉴턴과 라이프니츠 둘 다 제시한 미분에 대한 여러 가지를 다 누리고 있죠. 근데 뉴턴이 도입된 한 개념 중에서도 좀 뛰어난 부분이 있고 라이프니츠가 도입한 개념도 좀 나름 뛰어난 부분이 있는데 라이프니츠가 도입한 미분에 관련된 어떤 개념 중에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라이프니츠는 미분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대수적으로 미분을 계산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식은 라이프니츠가 만들었대요. 그래서 우리는 미분 방정식뿐만 아니라 전기전자 분야에서도 이 라이프니츠가 만들어 놓은 이 방식의 미분 때문에 굉장히 계산을 편하게 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서 뭐 x가 있는데 얘를 x로 미분하면 dx, d 요거를 마치 곱하는 것처럼 하면 dx, dx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캔슬해서 1이 되는 뭐 이런 식으로 대수적으로 계산할 수 있게 하죠. 그래서 요런 표현이 미분이라는 건데 뭐 뉴턴은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뉴턴이 했는 건지 잘 확실히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이거랑 큰 차이가 있죠. 계산적으로는 또는 개념적으로는 똑같은 건데 표현 자체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계산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점이 있죠. 그래서 요게 만약에 어딘가 곱해주는 그런 형태로 수학적으로 계산이 된다면 얘가 복잡하니까 미분방정식 할 때는 보통 대문자 D 이런 식으로 표현했죠. 이렇게 이게 곧 이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기전자 분야에서도 이걸 똑같이 쓰는데 대문자 D 대신 P를 씁니다. P. 그래서 PX 이렇게 돼 있으면 P가 결국 DXD라는. 그리고 보통 수학에서는 X, Y 이런 것을 많이 미분하지만 전기전자 분야에서는 시간을 수학이나 물리학에서도 시간에 대한 미분을 많이 하지만 전기전자 분야에서는 대부분 시간에 대한 미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DTD 이거를 P라고 뭐 이꼴은 아니죠. 이꼴은 아니고 같은 개념이라고 해서 P 이것을 미분연산자를 한다는 거죠. 요거를 사용하면 좋다. 자, 어디다 사용하냐? 자,
자, 앞 페이지에 어떤 것을 했냐면 회로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고 뭐 예를 들어 축전기가 있고 그리고 전압원이 있을 때 우리가 그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에 의해서 전압 강화를 다 계산을 했죠. 그래서 전압원만큼 상승하고 나머지는 다 전압 강화가 일어나야 되죠. 그래 여기가 만약에 전압이 걸리면 전압 강화라고 치면 전압 강화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압 강화겠죠. 여기서 전압이 상승되지는 않을 테니까. 자, 요 값, 그리고 이 값은 저항의 전압 강화죠. 자, 여기서 잘 보면 전압의 전압 강화는 예를 들어 VR이라고 한다면 얘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전류 곱하기 R, 이게 끝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분 연산자를 쓸 기회는 없어요. 그런데 뭐 축전기 조금 이따 설명하고 유도기부터 설명하자면 앞 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유도기에 걸리는 전압은 이렇다고 그랬죠. 여기서 보면 미분 연산자를 쓸 기회가 있죠. V 그러니까 L이죠. 유도기에 걸리는 전압, 그러니까 유도기의 전압 강화는 L 곱하기 DT D 전류죠. T에 대한 함수 전류죠. 그래서 요거를 이걸로 바꾸라는 이야기죠. P. 그러면 어떻게 되냐? L 곱하기 소문자 P 다음에 I. 이게 이거라는 거죠. 자, 지금 상태로는 그냥 미분연산자로 그냥 바꿨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축전기 같은 경우에는 적분이었죠. 적분. 원래 적분이었는데, 그러니까 VC는 C분의 1 적분 IT DT였잖아요. 원래 이거였는데, 자, 잘 보셔야 돼요. 이거를 차라리 미분이 낫다 해서 미분을 바꿨죠. 그래서 얘가 미분을 바뀌면 얘는 어떻게 되냐? 좌측도 미분하고 우변도 미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좌변 DT에 대해서 미분을 했어요. 그리고 우변은 C분의 1은 그냥 남아있고 이 부분이 벗겨지죠. 그래서 IT가 되죠. 자, 여기서 그러면 여기 미분연산자가 없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있죠. 그래서 P, 얘가 P로 변하고 VC는 C분의 1 IT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얘를 그냥 얘만 남기고 싶으면 얘를 이렇게 밑으로 보내도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미분연산자로 바꿨다는 것밖에 없어요. 뭐 되게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고 어쨌든 미분연산자를 이렇게 썼다. 요 정도까지 이 페이지에서 정리를 했는데 이 다음 페이지를 보면 잘 보시면 저항은 미분연산자를 쓸 기회가 없었다. 그죠? 없었어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건데 유도기는 유도기에서 전압 강화는 요거였죠. 미분연산으로 바꿨죠. 자, 축전기 같은 경우에는 뭐 P가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요거는 이 관계가 있었죠. 자,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전압 강화를 잘 생각해보면 전압 강화 전류와의 관계를 저항과의 관계를 자세히 보면 어떤 전압이 걸렸을 때 그 전압에다가 극대 흐르는 전류를 나눠주면 그게 저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의 비가 저항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도기 같은 경우에는 유도기에 걸리는 전압과 유도기에 흐르는 전류의 비가 어떻게 되냐? 그거는 P 곱하기 L이라는 거죠. 자, 요거를 이쪽으로 넘겼어요. 그리고 축전기 같은 경우에는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과 전류의 비는 PC분의 1이다. 이러한 관계가 있는데, 자, 이딴 걸 왜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딴 걸 왜 하냐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이것은 B지만 우리가 저항이라고 이름을 붙여있죠. 얘는 저항이라는 이름을 붙여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얘와 얘는 수학적으로는 성질이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압과 전류의 비니까. 얘도 수학적으로는 이 전압과 전류의 비에 이 값이 유도되기 때문에 얘는
저항과 수학적으로는 동등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동등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즉 옴의 법칙에서 V는 IR이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게 저항이 아니고 그냥 어떠한 값이다 라고 하면 이거는 V 나누기 I는 그 값이죠. 뭔가의 값이죠. 이게 저항이든 아니면 PL이든 아니면 PC분의 1이든 어찌됐건 옴의 법칙에 있어서는 이것에 대응하는 값이죠. 왜 이렇게 뜸을 들이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 중요하냐, 마치 우리가 얘를 또는 얘처럼 계산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말로 설명하면 좀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로로 설명하면 아주 큰 충격이 빠질 수 있을지도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 만약에 요런 회로가 있어요. 이 회로에 전류가 얼마 흐를까 잘 모르잖아요. 계산할 수도 없을 것 같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둘 다 저항이면 어떨까요? 이건 껌이죠. 이게 예를 들어서 1옴이고 이게 2옴이고 이게 3V다. 뭐 계산할 필요도 없죠. 그죠? 1옴, 1A 흐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축전기로 바뀌면 전혀 계산을 못하죠. 그죠? 그런데 얘는 그대로 저항이 1옴이니까 1옴인데 얘는 축전기로 바뀌어도 우리가 저항값을 몰라도 PC분의 1의 값을 만약에 안다. 그러면 이거를 여기서 나온 값이 만약에 3이다. 그럼 여기에 3옴이라고 집어넣고 계산하면 이 계산이 맞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유도기 같은 경우는 P 곱하기 L, 축전기 같은 경우는 PC분의 1에 나오는 값이 마치 이 축전기가 저항이라면 그 저항이 몇 옴인지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 회로에서 이 회로를 보시면 이 회로에서 이걸 계산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저항의 R 값이라고 합시다. RR. 그리고 얘는 축전기가 저항이라고 가정한다면 그 저항의 저항이라고 합시다. 저항값이라고 합시다. RC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이거 계산이 굉장히 쉽다. 자, 저항 두 개가 직렬 연결되어 있죠. 그럼 합성 저항이 얼마입니까? 두 개 더한 값이죠. V는 IR이니까 I는 R분의 V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 합성 저항에다가 우리가 주어진 전압만 올려주면 이게 우리가 원하는 값이라는 거죠. 뭔가 굉장히 쉽지 않나요? 좀 더 나가 볼까요? 그 R은 그냥 R이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R이다. 얘는 PC분의 1이었죠. 그래서 얘 대신 PC분의 1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분모가 R 더하기 PC분의 1이었으니까 이 분모는 PC분의 PCR 플러스 1이죠. 분의 V죠. 그래서 자, 이거 어떻게 되나? 그래서 PCR 요게 PC 대문자 R 플러스 1에 PCV 이게 I가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내가 V를 원한다. V를 원하면 이걸 이렇게 와리가리 하면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마치 저항만 있는 것처럼 계산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 그게 미분 방정식에서 사용하는 미분 연산자에 의해서 이게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